안녕하세요. 황태영 원장입니다. 오늘 촬영할 유튜브 방송은 항생제 내성과 관련되어서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질병청장이 UN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서 거기서도 국제적 대응을 강조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항생제 내성.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서 최근 좀 좋지 않은 뉴스들도 보도가 되어서 그 뉴스 중심으로 한번 방송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제목 중에 항생제 내성 대란으로 25년 내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25년 내에 약 3,900만 명이나 어마어마한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였고요. 근데 이 3,900만 명은 직접적인 사망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인 사망 원인까지 포함하면 25년 내에 거의 약 1억 6,900만 명, 정말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망자가 발생하고 어떻든 항생제 내성 문제가 심각하냐고 하면 항생제에 대한 상식 부재, 그러니까 언제 항생제를 먹어야 되고 이런 항생제 복용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럼 잘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쓸데없이 항생제를 자주 이렇게 오남용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 누적되다 보니까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뉴스 중 일부를 보면 워싱턴대에 있는 모센 나가하비 박사, AMR이 이제 항생제 내성인데요. 그 연구팀장으로 있는 그 박사가 2025년에서 2050년, 그러니까 앞으로 25년 동안 항생제 내성에 의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 3,900만 명, 간접적인 원인으로 1억 6,90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이렇게 렌시스라는 아주 유명한 의학 잡지에도 최근 게재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해드린 의학 뉴스고요. 저 뉴스도 네이버라든지 포털 사이트에서 제목 검색하시면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꼭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본 뉴스가 갑자기 이렇게 나온 뉴스냐고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최근 올해 6월 5일날 KBS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항생제 내성 심각성에 대해서 방송을 하였었는데요. 근데 그 제목이 넥스트 팬데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넥스트 팬데믹은 좀 제목 자체가 틀렸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고 하면 그 아래도 나와 있죠. 2019년 한 해 동안 항생제 내성균으로 전 세계 사망자가 500만 명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코로나는 2019년이 아니라 2020년부터 대략 한 2023년 한 13,000년 동안 보는데요. 그럼 이미 코로나가 유행하기 훨씬 전 2019년만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검색해서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거의 2010년도부터 계속 정말 항생제 내성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라서 넥스트 팬데믹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오히려 훨씬 코로나 이전부터 더 중요한 팬데믹으로 많이 계속 경고를 하고 있었었고요. 어쨌든 지금도 이미 한 해 약 5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간단하게 얘기해 드렸지만 이미 10년 전부터 항생제 내성이라든지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는 정말 꾸준히 경고를 했었었고요. 하지만 대부분 일반인들은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캡처한 화면들이 제일 위에 있는 게 MBC 뉴스 데스크에서 항생제 역습 좋은 세균도 죽인다. 지금부터 11년 전인 2013년도에 한 5분 분량으로 방송이 된 적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한 5년 전인 2019년 4월 달에 JTBC에서도 슈퍼박테리아의 공포 어디서 감염되는지 몰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메인 뉴스에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올해 1월 달에도 아마 YTN에서 저렇게 감기 독감 항생제 쓰면 금방 낫는다? 큰일 날 소리라고 하면서 항생제 내성에 대해서 다시 정말 이렇게 강조하는 뉴스들을 정말 꾸준히 검색해서 보시면 꽤 오랫동안 이렇게 경고한 내용이었구나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201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1년 전에 이렇게 MBC 뉴스 데스크에서 소개한 뉴스입니다. 저 뉴스도 유튜브에서 지금 보고 있는 제목 그대로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정말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항생제 내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건강이나 의학서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중에서도 오늘은 지금 서울대 약대 출신의 이지연 약사가 쓰고 서울시 약사에서도 공식 추천 도서로 선정된 내약 사용 설명서라는 책 부분을 한번 같이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미리 중요한 부분 이렇게 행간편으로 줄쳐놨는데요. 왜 이렇게 그러면 항생제 내성 문제가 심각하게 됐냐고 하면, 제가 앞에서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항생제에 대한 상식 부재입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항생제를 언제 먹어야 되는지 정확히 잘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오남용 하게 된 거죠. 그 이제 쓸데없이 자주 항생제를 복용하게 됐다고.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 내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결국 꼭 항생제가 필요할, 흔히 말해서 약발이 들어야 될 시점에 약발이 듣지 않다 보니까 사망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그럼 정말 쓸데없이 자주 항생제 복용 습관이 정말 많은 게 있는데, 그럼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감기에 항생제를 복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거의 많을 때는 초기에는 감기에 항생제 거의 80% 가까이 처방을 했었고요. 그나마 지금은 많이 줄은 게 40%입니다. 아직도 거의 절반 가까이 감기에 항생제를 오남용하고 있는 거고요. 정말 앞으로는 저희 유튜브 방송에서도 그렇고 블로그에 정말 강조하고 있고, 저 말고도 조금만 찾아보면 정말 항생제 내성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항생제 오남용 대표적으로 감기 항생제는 쓰지 말라는 것을 꽤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서울대 병원에서 제공해주는 의학 정보, 그럼 그 중에서도 감기 치료 부분인데요.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어린 정말 돌전 아이들도 항생제뿐만이 아니라 감기약에 대한 오남용 꽤 심각한데, 어쨌든 한번 그 부분 보면요, 특이적인 치료법은 없다. 흔히 말해서 감기를 치료하는 약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항생제를 일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되지 않는다. 간혹 이렇게 환자들한테도 감기니까 항생제는 안 드셔도 된다고 얘기 드리면 혹시라도 더 심한 병 진행될 수 있으니까 뭐 예방차 먹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데요. 안타깝게 저기 있는 표현이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옆에 조금만 더 보면요, 중이염, 폐렴, 부비동염이 이제 잘 아는 충농증인데요. 이런 병이더라도 세균성으로 증명된 경우에만 항생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정말 중이염이면, 충농증이면, 폐렴이면 무조건 다 항생제를 먹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왜 하다못해 감기에도 먹으니까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중이염, 폐렴, 충농증이더라도 많은 경우는 바이러스가 원인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중이염이더라도 폐렴이더라도 충농증이더라도 바이러스가 원인인 경우에는 항생제가 듣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보면요, 또한 진해제, 거담제, 항히스탐제. 진해제는 흔히 말해서 이제 기침약이고요. 거담제는 이제 뭐 가래약이라고 하죠. 항히스탐제 이제 콧물 때문에 먹는 콧물을 말리는 약인데요. 이런 약들이 감기에 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소화에게는 해가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까지 밝혀진 감기 치료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여전히 감기에도 뭐 항생제를 포함해서 여러 감기약들을 다 먹고 있는데, 그건 정말 어떤 의학적인 근거도 없는 거예요. 특히나 어린 아이들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그런 해로운 치료를 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드린 그 서울대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의학정보 감기고요. 지금 보고 있는 글은 일반인 누구나 다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다 볼 수 있는 오픈된 정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본 부분은 치료, 저 부분만 같이 봤고요. 한번 꼭 이 지금 보고 있는 감기와 관련된 치료라든지 어쨌든 이 글들은 한번 꼭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기사는 정말 한 10년 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그러니까 이제 약사 단체 중 하나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올린 글이고요. 제목이 아직도 아이에게 감기약을 먹이는 위험한 부모이신가, 약간 도발적인 제목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 일부 내용만 보면요, 미국 식품의약국, 보통 이제 FDA라고 하죠. 그리고 캐나다 보건당국도, 세계보건기구, 보통 이제 WHO라고 하는데요. 거기서도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있습니다. 감기에는 약이 없습니다. 감기약은 단지 증세를 완화시켜 줄 뿐, 아이가 아파하는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없습니다. 감기에 걸린 아이는 편히 쉬게 해주고 수분 공급을 많이 해주세요. 만약 증상이 6일에서 10일 이내 완화되지 않으면 그때 의사나 약사를 찾아가세요. 감기약은 치료제도 아니고 폐렴 예방약도 아닙니다. 오히려 진해제라든지 항히스탐제의 부작용이 폐렴입니다.
그 지금 얘기 드린 부분 이미 저 유튜브 방송에서 다른 방송에서 얘기 드린 적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되고요. 감기를 낫게 해주고 폐렴에 걸리지 않게 해주는 것은 약이 아니라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 더, 위험한 약 사용을 방관하고 오히려 부추기는 식약청의 무능함과 제약회사의 무모함에 끊임없이 경고를 해주세요. 아픈 아이에게 위험한 약을 먹이는 위험한 부모가 되지 않기 위해서요. 예, 제가 조금 전에 읽은 그 기사고요. 지금 보고 있는 이 기사도 똑같이 포털 사이트에서 제목 검색하시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오픈된 글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제일 아랫부분, 요 다시 처음으로부터 해서 제 마지막 그 문단 단락의 글만 읽었었는데요. 한번 나머지 글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네, 올바른 지식이 올바른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래야지 뭐가 도움이 되고 이건 반대로 해가 되는 걸 구분할 수 있겠죠. 네. 그게 이제 앞에서 얘기하는 어떤 상식의 부재, 그러니까 잘못된 걸 알고 있으면 결국 잘못된 걸 바탕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오히려 해가 되는 행위를 계속 반복할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그 보고 있는 책 제목이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그 서울대 의대 가정의과 전문의이자 그리고 또 세 아이의 엄마인 의사가 쓴 책입니다. 책 제목이 음마의사 양홍 선생의 초록 처방전이라는 책이고요. 정말 저 책은 이렇게 일반인들이 특히 이제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쉽게 읽히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만화처럼 쉽게 적어놨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길 정말 강추드리고요. 그럼 그 중에서도 제가 앞에서 얘기 드렸던 이제 내용들, 잘못된 지식은 잘못된 신념을 낳고 잘못된 신념은 잘못된 행동을 낳는다. 결국 저 의사 선생님도 저런 책을 써서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리기 위해서 썼고요. 그럼 반대로 저도 많이 느끼는 거지만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나 일반인들이 정말 잘못된 지식을 바탕으로 오히려 건강에 해결되는 해로운 행동들을 본인이든 정말 아니면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한테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꼭 올바른 지식,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거나 아니면 뭐 블로그든 인스타든 이런 인터넷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조금이라도 건강이나 의학과 관련된 올바른 지식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지 당연히 그걸 바탕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행위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럼 오늘 이제 주제로 돌아와서 항생제는 바이러스 감염, 뭐 대표적으로 감기라든지 뭐 독감, 코로나, 그 정말 많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에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 정말 암도 유발할 수 있고요. 암 말고도 정말 요즘 뭐 국민병이라고 하는 비염처럼 이런 알레르기 질환, 아니면 염증성 장질환이라든 정말 여러 가지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요. 어쨌든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건 오늘 주제인 항생제 내성입니다. 그 아래 보고 있는 영어로 된 책이 미국 소아과 학회 책입니다. 다 이제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 썼기 때문에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도 이제 제가 중요한 부분 해석을 해놨지만 바이러스 감염에는 항생제는 효과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그럼 어떤 게 바이러스 감염이냐고 하면 퍼센타일로 얘기했죠. 감기의 100%는 바이러스다. 새롭게 기침. 그러니까 뭔가 전에는 기침을 안 하는데 흔히 말해서 보통 이제 감기가 든다고 하죠. 뭔가 어쨌든 새롭게 기침을 하면 그리고 그거의 원인도 95%는 바이러스다. 피벌. 그러니까 갑자기 열이 나는 것도 거의 95%는 바이러스다. 그리고 흔히 말해서 이제 인후통. 여기에는 이제 편도염까지 포함이 됩니다. 어쨌든 목이 아픈 것도 대부분 80%는 바이러스가 원인이다. 하다못해 폐렴의 90%도 바이러스고요. 그리고 위장염, 흔히 말해서 구토하거나 설사하거나 이런 위장염을 유발하는 것도 거의 99%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럼 저런 경우에는 정말 항생제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뜻이고요. 그럼 안타깝게 우리나라에서는, 아니 우리나라 말고도 혹시 뭐 미국이든 유럽에서는, 유럽도 마찬가지, 저런 경우에도 항생제를 그동안 잘못 복용했었다면 그게 이제 결국 항생제 오남용이 되는 거고 지금 같은 심각한 항생제 내성을 유발한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말 항생제 오남용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항생제 내성도 가장 심각한 수준이고요. 이전까지는 어떤 여러 이유로
항생제 오남용을 자주 했었다면 앞으로는 각각 한의원 진료를 통해서 항생제 오남용을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